안녕하세요. 결혼 5년 만에 다시 싱글로 돌아왔어요. 결혼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흔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랑도 결국 의심이 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그랬거든요. 결국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살았나 몰라요. 사연을 들을 때면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상 제 일이 되니 생각처럼 확 뒤돌아서고 칼로 선 그어주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설마 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진 사연과 다르게 현실에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마음 다잡고 이혼했어요.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신우밖에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얼마나 대단한 신우였길래 그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심심하면 종종 사연 듣는데 사연 중 막장 신우 뽑는다고 하면 자신 있게 제 전 신우가 탑3 안에 들 거라 자부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혜미야, 엄마는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사실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내 아들 힘들지 말라고 집 해주는 거지. 나한테 부담 갖고 잘하라고 집 해주는 거 아니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면 된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신혼집을 어디다 구할지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매매도 가능했거든요. 물론 수도권은 아니지만 둘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생각을 했죠.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님이 집 해주신다는 말에 놀랐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역시 그동안 시어머님께 어떤 말도 듣지 못했던 듯 놀란 눈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의외로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전 남편이 어머니께 별다르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니 이렇게라도 부모 노릇 하고 싶다고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 다니고 용돈도 벌어서 그동안 써야 했던 돈에 더 보태서 집을 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니 진심을 다해 지내야겠다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도권이라 못해도 10억인데 어떻게 부담이 안 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부담이겠다. 안 그래, 언니? 네? 순간 옆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신우한테 보기 좋게 한 방 먹었습니다. 사실 저 말은 꼭 신우가 하지 않아도 생각지도 않은 집을 시댁에서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부담을 갖지 않나요? 저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말로 옮기는 신우를 보니 아, 이래서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는 표현을 하나. 문득 옛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저를 위하는 척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면 그건 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알 정도였어요. 아마 썰TV 시청자분들이 듣더라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와, 얘 보통 아니네? 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신우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엎을 정도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적당히 나무라시고 엄마가 괜찮다는데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타박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혜미야, 경란이가 말 저렇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만 없어서 매번 혼나도 저 버릇을 못 고치는구나. 철이 없을 순 있어도 나쁜 애는 아니니 경란이 하는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경옥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알았지? 그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는 신우 시어머님 시댁 관련 문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방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행을 저지르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방관하는 며느리를 제외한 가족들. 그런 사이에서 제정신으로 버티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타박하면서도 잡으려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고 민망해 하시기도 했어요.
터울이는 막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한다고요. 전 남편이랑 신우는 10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30 초반에 결혼했으니 결혼 준비를 하며 보았을 땐 20살 초반이라 제가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아직 시작한 나이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늦둥이로 얻은 고명딸이라 가정교육 올바르게 못 시킨 거 인정하셨으니 제가 거기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어머님 성품이나 신랑이 하는 것들을 본다면 신우는 결혼해서 시집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엄마는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1년에 연봉 1억이라고 쳐도 10억이면 10년 일시불인데 엄마한테 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지? 10년 동안 집 오르는 거랑 대출해서 집 샀으면 이자 내는 거 생각하면 15년 이상은 엄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언니? 또 그런다. 가만히 안 있어? 그래, 경란아. 너 까분다. 자꾸 새언니한테 버릇없이 굴면 오빠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네 앞가름이나 잘해. 쉿, 다들 나만 뭐라고 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한사코 신우는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그게 아니더라도 1년에 연봉 1억이면 대단한 취직 아니냐는 말에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신우를 두고 시어머님이나 신랑이나 민망해서 제 눈치를 보기 바빴고요. 그 정도까지 말을 들으니 그 집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사실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대출받아서 매매하면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전세로 살다 매매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받아야 하나 생각 들었거든요. 철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치사하고 두려워서 내 안 받고 말지 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시어머님이 조곤조곤 집 해주시는 게 제가 아닌 당신 아들 힘든 거 보기 싫어서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땐 저 잘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도 저에게 딱히 바라는 거 없으시고 서로 기본 선만 지키면 된다 하셨으니까요. 그건 사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우가 1년에 연봉으로 치면 얼마냐부터 따지고 드니 이상하게 마음이 꼬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집 받지 말까 봐. 왜? 경란이 때문에 그래? 철없이 하는 애 말 듣고 우리가 챙길 거 못 챙기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당신도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그런 걸로 몰아실 분 아니라는 거. 지금껏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벌었었어. 경란이는 늦둥이라 원하는 거 부모님이 해주시면서 아마 배 아파서 그럴 거야. 다 철없는 시절 하는 소리지. 뭐 그런 거 맘 쓰고 그래. 내가 집 관련해선 더 이상 말 못하게 할게. 엄마가 주신다는 거 감사히 받자. 그리고 막말로 시집가면 끝이지. 우리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진행하는 거다. 알았지? 떨떠름한 저와 다르게 전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 말대로 자기 용돈 학비 벌었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으니 주신다는 건 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신우이의 철없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덧붙였죠. 할 일 없어서 걸고 넘어지는 거 받아치면 똑같이 유치해지는 거니 우리는 실리를 챙기자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라 생각 들었습니다. 시어머님 전 남편이 신우에게 하는 행동들은 한결같았고 아직 신우가 어리니 결혼하고 철들면 또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저 사이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고 전 남편 성격상 동생만 감싸고 드는 성격도 아니니 이렇게 중간에서 입장 정리 잘해준다면 사는데도 크게 지장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우가 하는 이야기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리며 결혼은 진행되고 생각보다 사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님은 저희에게 크게 바라는 거 없으셨고 저희 신혼집에도 잘 안 오셨거든요. 오히려 오신다면 생색내는 것 같다고 저희 동네 오실 일 있으면 밖에서 밥 사 먹고 집에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시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님 집이 저희 60평대라 집이 크니 가족들이 모일 일이 있어도 시어머님 댁에서 모이는 게 더 편하기도 했고요. 신우도 여전히 집에 관해 왈가왈부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하니 또 저러는구나 하고 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신우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
신경 쓰는 일이 제가 아닌 시 매부에게 가니 한동안은 잠잠하다 싶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말 신우 보고 알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면 철들 줄 알았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딱 그 속담이 우리 신우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언니 언제 도착해요? 저 10분이요. 그냥 차 한잔 하라고. 신혼집 구경 오라더니 왜 이렇게 급해요? 숨 넘어가겠어요. 거의 도착하니까 곧 만나요. 알았죠? 신우가 결혼하고 1달 정도 지났나. 갑자기 전화 오더니 언니는 신우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한 번을 안 놀러 오냐고 하더라고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안 궁금해. 왜 안 가는지 정말 몰라?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싶었어요. 말해봤자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이해도 못하고 공감은 더더욱 못할 테니 언제 한번 놀러 가겠다 말하고 끊으려 했죠. 그랬더니 말 나온 김에 오라고 내일 주말인데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남편이 지방 출장 가서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있는다 했어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단 듯 그럼 내일 집에 와서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같이 가겠다고 했죠. 신우가 활짝 웃더니 시 매부도 회사에서 아침에 등산 가서 점심에 집에 없다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둘이 맛있는 점심 시켜 먹고 차도 마시재요. 순간 두 눈이 동그래지며 머릿속 회로가 잠시 정지되었어요. 나랑 신우랑? 둘이? 왜? 신우는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조르고 졸라 전화도 못 끊겠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토요일 아침 시간 맞춰 가는데 몇 번이냐 어디냐 언제 오냐 애달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왜 이제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가씨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이나 먼저 하는걸요? 배 많이 고파요? 그럼 뭐라도 먼저 먹고 있지 그랬어요? 맞다. 언니 점심 안 먹었죠? 짜장면이라도 시켜줄까요? 네? 맛있는 거 먹자면서요. 짜장면이요? 근처에 맛있는 데 있어요? 신혼집 구경 안 온다고 서운해하면서 맛있는 거 먹자고 불러놓고 짜장면이라도 시켜준다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순간 정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나를 못 불러 안달이었을까? 순간적인 촉이 있잖아요. 점심 먹자고 불러놓고 맞다, 점심 안 먹었죠? 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 맞죠? 지금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대체 무슨 어떤 대우를 받고 자라면 이렇게 아나무인 세상천지 자기밖에 모를까 싶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대체 그럼 왜 불렀을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 여기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 언니, 오늘 우리 신혼 집들이에요. 신랑 회사 사람들 아침에 등산하고 점심 정상 가서 김밥 먹고 내려오는 데를 우리 집 오기로 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당겨진다는 연락을 좀 전에 받아서 어떡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빨리 준비해야 해요. 네? 뭐라고요?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설마 했던 일이 이렇게 눈앞에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주방으로 갔더니 밀키트에 온갖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레시피도 여러 개 뽑아두고 장도 하나름 봐두었더라고요. 어이없어 신우를 쳐다보니 자기도 민망한지 그제서야 웃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도와달라 하면 언니가 싫다고 할까봐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가 도와준다 했는데 엄마 오면 힘드니까. 언니가 도와준다고 했다고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이건 엄마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엄마 탓은 마요. 엄마가 언니 일하는데 힘들게 왜 부르냐고. 엄마가 온다고 해서 엄마한테는 다음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 주 하고 나면 오늘 했다고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엄마 막내 이모랑 1박 2일 여행 갔거든요.
나 언니 없으면 오늘 완전 망해요. 도와줄 거죠? 뭐부터 하면 돼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화를 낼 정도를 지나쳐서 한숨만 나왔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철없는 애 어쩌면 좋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치고받고 싸울 텐데 10살 터울이니까 그러기도 참 웃기다 생각했어요. 엄마 대신 생각할 정도면 철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 의지하나 싶을 정도로 잠깐 정신 나간 생각도 했네요.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니 약 3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신우가 뽑았던 레시피랑 밀키트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요리의 순서를 정하고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선정하고 정상에서 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로 간단히 먹고 내려왔을 테니 식사 겸 술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죠.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확실히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타이르듯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말 잘 들어요? 오늘은 처음이고 시매부 친구 아니고 회사 사람이니 회사 생활 지장 있을까봐 도와줄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움 요청하면 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거예요. 저한테 동의 안 받은 거니 제 탓하지 말고요. 앞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 의사 제대로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해요. 알았어요, 언니. 다음에 꼭 그럴게요.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점심 먹자 해서 저 5시에 약속 잡아놨어요. 지금부터 서너 시간밖에 못 해주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 끝내고 상 차리는 거, 그 이후 음식들은 아가씨가 해요. 안 돼요, 언니. 약속 취소하면 안 돼요? 저 음식 못한단 말이에요. 네? 언니, 내가 미안해요. 약속 취소하고 도와줘요. 네? 네? 그럼 저 지금 갈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신랑 없는 주말 외출할 생각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신혼의 집들이 음식하면서 온갖 냄새 다 배기고 오후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해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학을 떼셨을 텐데 그 다음에 저지른 신호 만행이 더하다는 거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이건 정말 약과에 불과할 정도거든요. 탤런트 김혜자님 떠오르면 따뜻하고 푸근한 어머니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편의점에 도시락 세트를 내놓았을 때 워낙 푸짐해서 혜자스럽다라는 용어가 인기로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신우스럽다 싶은 일이에요. 물론 전날 이후에도 진짜 헉소리 나올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기로 만들기 전 저의 화를 90% 채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사건이 진짜 신우가 신우짓 했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의미 없다 싶었으니까요. 언니, 주말에 뭐해요?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아니요, 아가씨.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제가 아가씨 집에 가겠어요? 언니는 참, 제가 뭘 어쨌다고. 언니가 오기 그러면 내가 주말에 언니네 놀러 가면 안 돼요? 지환 씨 회사 워크숍 가는데. 선우랑 둘이 집에 있기 답답해서요. 허니문 베이비로 신우가 임신하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조카가 태어났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듯 심애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너무 바쁜 날들을 보냈고 신우는 아이를 케어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심애부가 워크숍 가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 천치인가요? 거길 또 가게.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안 가겠다는 말에 겸연쩍게 웃으며 그럼 자기가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바람도 쐴 겸 놀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놀러 가고 싶으면 어머님 댁으로 가고 거기서 보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렇지 않아도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주말에 개모임에서 나들이 나간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거기 가도 혼자라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 가면 안 되냐고 죽는 소리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나 애 못 본다고 못 박았어요. 오는 건 자유지만 뭘 바라고 오지 말라고요. 신우도 그동안 한 짓이 있는지 걱정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면 신랑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다 싶었죠. 그럼 알았다고 답하고 주말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아가씨 온대. 심해부 워크숍 가서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점심 먹으러 온다니까
당신 어디 가지 말고 애 봐. 분명 혼자 애 보기 힘들어서 오는 걸 테니 당신이 책임져. 그동안 당해서 그런지 왠지 순수하게 집에 온다고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한 이유는 저 역시도 그 시기 힘든 걸 알기 때문이죠. 돌도 안 된 아기라 누가 없으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어디를 가도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요. 그 힘든 시기에 잠깐 왔다 간다고 뭔 일 있겠어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철없는 신우가 밉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쁜 조카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신우 온다는 거 뻔하니까 당신이 애 전담해서 보라고요. 신랑도 알았다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죠. 아가씨 왔어요? 밖에 춥죠? 오느라 고생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이제 좀 살 것 같네. 밖에 돌아다녀도 확실히 집이 편하더라고요. 친구들 중 저만 먼저 결혼해서 애 데리고 어디 나갈 곳도 없고. 그래도 역시 가족이라고 언니네가 제일 편한 거 있죠?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동안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더니 제가 좋다네요.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틈틈이 시간 내서 봉사활동도 다니는데 굳이 멀리 갈 거 뭐 있어 하는 마음을 갖기로 하자 평온해졌거든요. 아까 김 회장님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전에 그랬다잖아요. 탤런트 김수미님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빚 갚을 돈 빌리러 다니는데 김 회장님이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가려고 모아두었던 통장을 내밀며 그 돈 쓰라고 했대요. 아프리카 안 가도 되겠네.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하고 말이에요. 멀리 봉사 가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며 그때 너무 고마웠던 말을 방송에서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괜찮다 생각했죠. 언니, 커피 마실래요? 요 앞에 프랜차이즈 들어왔는데 선우 자니까 가서 바람 좀 잠깐 쐴 겸 테이크아웃 좀 해오려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같이 사올게요. 점심을 먹고 조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하니 신우가 집 앞 커피숍에 바람도 쐴 겸 나갔다 온다 했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고 저희 집이 2층이라 주문하는 것도 좀 애매한 거리였거든요. 잠깐은 상관없으니 저 역시도 별 생각 없이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먹을 쿠키 정도를 부탁했어요. 알았다 하고 신우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밖에 나간 신우가 안 들어온다 생각이 들 때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가 왔구나 싶어 인터폰을 보는데 웬 배달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순간 당황했어요. 시킨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못 오셨다고 저희 시킨 게 없다고 말하는데 제 이름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받고 나니 신우가 사러 간다는 집 앞 커피숍이었어요. 저랑 신랑 그리고 저희 애들이 사다 달라고 한 음료수와 쿠키들이 들어있었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음료를 받고 당황한 저 신우에게 당장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걸었는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직감했죠. 튀었구나. 진짜 믿겨지세요? 애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해야 하는데 또 당했다가 먼저 생각 들더라고요. 카톡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5분 안에 안 받으면 다신 얼굴 안 본다고 남겼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언니, 음료수 잘 도착했어요? 어플 확인해보니까 도착했다는데 음료수 먹고 화 풀어요. 지금 음료수가 문제예요? 선우께만 어쩌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면 간다 왜 말은 안 하고 자꾸 아가씨 마음대로 해요? 언니가 내가 말하면 내 말 들어줘요?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맨날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친구들 오늘 종로 근처 호텔에서 호캉스 한다는데 맨날 나는 애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답답해서 그래요. 내일 아침 조식까지만 먹고 갈게. 언니 부탁해요. 제 가방에 차키 있어요. 경비실 바로 앞에 세워져 찾기 쉬워요. 거기 기저귀 여분이랑 이유식도 있으니 언니 부탁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 이거 분명 선 넘은 거 맞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철이 있고 없고 떠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생각했죠. 그리고 아무리 신랑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한다 해도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생각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강물을 지키려면 미꾸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시어머님이나 전남편 성품을 보면 또 그러지도 못할 게 눈에 보였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신랑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신랑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나 이런 꼴론 더 이상 못 본다고요. 시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지도 못해요. 이건 시어머님은 또 저보기 미안하고 창피하실 테고 신랑이랑 시어머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요. 정말 10월 뒤에 미친년은 신우였습니다. 당신이 어쩌는 건 난 상관없지만 난 신우 안 보고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전 남편도 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놀러 가는 걸 보더니 혀를 두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와 사이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적지 않았겠죠? 산 넘어 산,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지금도 신우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했을까? 사연을 적으면서도 어이없네요. 언니! 언니 집에 있죠? 문 좀 열어줘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쯤 지났을까요? 적당히 무시하며 지냈는데 주말 아침 집에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사람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이야기하냐고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집 사람이 무슨 일인가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조카가 칭얼거리고 있으니 애는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그나마 문 열기 전에 제가 한 말은 지난번처럼 조카 맡기고 사라지면 바로 시어머님네 두고 올 거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 정도였죠. 사연을 들으면 다들 똑소리 나게 대처도 잘하시고 맺고 끊는 것도 잘하시던데 전 멍청한 건지 마음이 약한 건지 매번 알면서도 또 문을 열어줬네요. 언니, 이제 안 그래요. 내가 어디 언니한테 혼나고 같은 짓 또 하는 거 봤어요? 아침 먹기 전이죠? 언니 어디 나갈까봐 아침도 안 먹고 움직였더니 배고파요. 나도 밥 좀 줘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을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기저귀 가방을 내려놓고 조카는 거실 바닥에 두더니 저보고 밥 달라고 난리네요. 근데 저희 그날 백화점과 쇼핑할 생각에 아침을 좀 일찍 먹었어요. 오후 되면 사람들 많아져 쇼핑하기 번거로워지고 아침 먹고 오픈 시간 맞춰 나가서 쇼핑하고 점심 먹고 집에 들어와 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이미 먹었고 토스트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갈 거라 토스트 만들어 먹던지 뭐 시켜 먹던지 하라고 했죠. 신우는 그럼 샌드위치 시키겠다고 알았다고 자긴 신경 쓰지 말고 일 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 신경 안 쓰고 일 저지르는 성격이라 저 역시도 신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제 일 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외출했죠. 볼일을 다 보고 점심도 먹고 느긋하게 집으로 출발했어요. 신우가 다시 집으로 갔든 점심까지 사 먹든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랑은 사우나 갔다가 집으로 온다 해서 혼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느 집 이사 왔나 보네? 확실히 봄 되니까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다니네.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사짐 차들이 한둘 보였습니다. 시즌마다 이사 가는 사람, 이사 오는 사람 많은 아파트라 그런가 보다 했고요.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오는데 저희 라인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거 보고 의아하다 생각했어요. 최근 이사 나간 집이 없는 걸로 아는데 빈집이 있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세상에나 저희 집으로 오는 짐들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제 머릿속으론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들지 않아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짐 다 저쪽 방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언니 왔어요? 나 이 집에서 살려고요. 이혼했거든요. 이 집 엄마 집이잖아요. 같이 살아도 되죠? 뭘 그리 놀라요? 엄마가 사준 집에 같은 자식이니까 들어와 산다는데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도 안 된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사 먼저 하려고요. 사람들 짐 나르는데 여기서 더 창피하게 이야기 그만하고 더 할 이야기는 짐 정리하고 해요. 와, 정말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신우가 착각을 아주 단단히 했더라고요. 지난번 신우의 호캉스 만행 때 사실 이 집 시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했는데 사주신 게 아니라는 거 저 다 알았거든요. 월세더라고요. 신우가 만행을 저지르고 간 이후 신우 모르게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서 집 내놓을까 하는 생각에 동네 부동산을 간 적이 있어요. 시세가 어떤지 알아볼 겸 갔었거든요. 부동산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 월세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요? 라고 반문하니 전 남편 이름을 대며 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자기가 분명 계약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냐고요. 그 순간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그 기분은 정말 지난 일을 전하는데도 부끄럽네요. 그래도 신우 빼면 시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걸로 뭐 해달라고 하신 적 없고 전 남편도 시어머님이 집 해준 걸로 시댁에 잘하라 스트레스 준 게 없으니 그냥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가씨, 그럼 이 집 명의 아가씨네로 옮겨줘요? 정말요? 언니, 그래줄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집, 그 실체를 신우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신우는 양심도 없는지 쥐 엄마가 사줬으니 그렇게 잘하라고 해놓고 엄마가 준 건데 어떻게 내가 받아요? 이런 말도 없이 정말 줄 수 있냐고 한치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전에 구청에 업무 처리할 거 있어서 신랑 위임장 받아둔 게 있었어요. 신랑은 제가 이 집 월세라는 거 모르는 줄 알거든요. 신우가 이렇게 막무가내만 아니었어도 살았을 텐데 이제는 월세를 사준 거라 속인 신랑이나 시어머니나 다 한톡 속 같더라고요. 제가 나빠진 건지 이제야 정신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았죠. 제가 먼저 집 앞 부동산에 가 있을 테니까 집 정리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정리하자고요. 말로는 당황한 듯 오빠 모르게 그래도 돼요? 그러는데 혹시나 마음 변해서 딴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아가씨, 여기다 도장 찍어요. 나는 찍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준다 한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지만 언니가 준다 하니까 아랫사람으로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받는데요. 말인지 방구인지. 기분 좋게 도장 찍더라고요. 계약하고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지면서 진짜 철이 없긴 없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순진하게 믿는 건지 아니면 오빠를 믿는 건지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굴어도 나를 새언니라 믿는 건지 싶었죠. 그래도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모르지만 야가 빠진 건 아니라 한 방 먹일 수 있는 틈을 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정말 두고두고 입을 차면서 복수 한번 제대로 못해서 억울했을 것 같으니까요. 아가씨, 근데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계약서는 안 살펴봐요? 살펴볼 게 뭐 있어요. 엄마가 사준 집인데. 그 집 그대로 내 명의로 돌리는 건데요. 계약서 잘 살펴봐요. 뭔 엄마 집이에요? 월세집이에요.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집 월세집이라고요. 그동안 그 월세 다 내고 살았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명의 넘겨요. 나는 그 집에서 빠질 테니 월세 내고 알아서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이 말 맞아요? 지금 저한테 사기치시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아줌마 부동산 영업 못해요. 뭐라고 좀 말 좀 해봐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월세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 명의에서 월세 계약을 별도로 제가 한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가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그 집은 월세 계약으로 지금껏 살아온 집이다. 그때도 내가 계약했는데 얼마 전 집 내놓는다고 하고 계약만 하겠다고 준비해달라고 해 월세 계약서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시세가 올라서 주인 바뀌면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그냥 식구끼리 명의 변경만 하는 거라고 월세 유지해달래서 월세 안 올리고 그대로 계약하는 거라 오히려 고마워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이 계약 무효라고 계약서 찍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계약이 그러나요? 저에게도 달려드는데 손끝 하나만 대라고 오빠랑도 이혼할 건데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 말하니
미친년처럼 개거품 물며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전 신우가 그러던지 말던지 그 길로 전 남편에게 톡 남겼어요. 집 명의 신우로 넘겼고 처음부터 집 매매한 것처럼 나 속이더니 월세인 거 다 안다고요. 속였어도 속아주고 살라 했는데 신우 꼬라지 보니 시어머니나 당신이나 그 속이 우명한 것 같아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신우 이혼하고 이삿짐도 들여놨으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위인이라 내가 나간다고요. 남매끼리 월세 반반 내던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렇게 이혼했어요. 물론 순순히 이혼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바보천치인 저는 신우만 아니면 그냥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질질 끌어준 신랑 덕분에 소송까지 가고 시원하게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결혼 생활과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하나도 안 남기게 해줘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거든요. 진짜 이젠 시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요. 처음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제 결혼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짜여진 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정말 신우꼴 저래도 신랑이랑 아무 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다 지나고 나니 소름 끼쳐요. 그 순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뒤돌아보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느낌. 반전 영화를 보고 소름이 돋는 그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죠. 신우가 정상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정상인 줄 착각했던 건 저였던 셈이에요. 그러고 혼자가 되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뭔가 허무해요. 세상 믿을 사람 없나 싶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혹한 겨울을 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겨울의 시작인데 이 계절이 춥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기분도 무뎌지고 따뜻한 봄이 오듯 제 마음에도 봄이 오고 꽃이 필 날이 있겠죠?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인생 살면서 푸닥거리 제대로 했으니 올해부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는 자기암시도 하고 응원 댓글도 받고 싶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연초부터 푸념 한번 해보고 가요. 저 잘 살겠죠?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준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나네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